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팀 갤럭시 RTS 벌써 7주 차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경은 리더님께서 성공의 8단계 상담에 대해서 준비해 주셨고요. 오늘은 저희 이소영 스폰서님께서 함께 참관해 주십니다. 환영합니다. 아이고, 오늘은 더 포샵을 많이 하셨네요. 스폰서님 얼굴이 정말 뽀샵이 아주 샤랄라 돼서 저도 좀 뽀샵 좀 해봤어요. 표정하는 게 뭐가 있더라고. 여기 왕관도 했어, 왕관도.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하면 이제 RTS 1기가 끝나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상담에 대해서 열심히 준비해 주신 우리 경은 리더님 힘차게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성공의 8단계 중 7단계 상담 강의를 맡은 우경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일단 화면을 먼저 공유하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네, 지금 공유 잘 되고 있나요? 네. 우리는 지금 현재 네트워크 회사 중에서 이 회사를 처음 만났다라고 하면, 잠시만요. 3대가 복받았다라고 하는 유사나라는 회사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 성공의 8단계에 입각해서 RTS뿐만 아니라 셀 미팅이나 라인 미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후속 조치에 대해서 배웠는데 후속 조치를 통해 사업가를 발견했다라고 하면 죄송해요. 파트너와 스폰서는 팀을 이뤄서 전진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비즈니스가 어떻게 하는 비즈니스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일은 바로 팀워크 비즈니스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람만 잘 소개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나는 소개를 했는데 축적과 복제를 통해 뎁스 빌딩이 잘 세워져야 하는데 저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내려갈까? 저도 고민을 했었겠죠. 그런데 돌이켜보니 저는 그때 공동체 의식이 없었습니다. 개인의 사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늘 공동체 안에 속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균형과 질서를 세우는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형제 라인 리더님들과 파트너 리더님들과 스폰서님과 한 팀을 이뤄서 팀워크를 발휘하면서 서로에게 동기부여를 주기도 하고 서로의 장점들을 공유해서 서로 배워가며 팀워크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지금 화면 꺼졌나요? 네, 꺼졌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죠. 네. 다시 조금 앞에부터 다시 할게요. 서로의 장점들을 공유해서 서로 배워가며 팀워크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 분이 리더를 따라가면서 영향력을 펼치셨을 때 완벽한 팀워크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일을 하다가 파트너가 나오거나 제품을 섭취하시는 분이 생기면 그때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상담을 하실 건가요? 뭐 형제 라인 리더님들, 파트너님들, 아니죠. 바로 스폰서님과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상담은 왜 해야 할까요? 먼저 그 이유는 개인의 성장을 위해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또 처음이잖아요. 먼저 경험하신 분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 그리고 내가 파트너님들께 올바른 안내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간혹 이 일에서
상담이라고 하면 어려움들을 이제 스폰서님께 공유를 하시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은 상담이 맞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공유를 먼저 하시고 올바른 방향성을 함께 잡아가는 게 상담입니다. 죄송해요. 저 이거 자꾸 꺼지네. 괜찮습니다. 거기 아마 핸드폰 기존에 앱 있는 걸 한번 다시 눌러보세요. 바로 보이실 거예요.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 우리가 올바른 방향성을 스폰서님이 제시해 준다라고 해도 계속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스폰서님도 같이 힘이 빠지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리더님들은 너무나 잘하고 계시겠지만 어떠한 분들은 파트너가 생기면 스폰서님과 소통하지 않고 파트너님들과만 소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처지가 비슷한 형제 라인 분들과 소통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형제 라인은 서로에게 에너지를 주고 동기부여를 해주는 서로의 역할이 중요하지 어떤 일이 발생이 됐을 때 문제에 대한 피드백은 경험이 많으신 스폰서님께 받는 게 올바른 방법입니다. 팀 비즈니스의 시작은 스폰서님과 함께하는 일입니다. 특히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스폰서와 파트너가 함께 호흡하는 팀워크가 생명입니다. 여러분들 나의 성공은 누가 가장 바라고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 상위에 계신 스폰서님이십니다. 분명히 좋은 방향으로 안내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나의 상황과 파트너님의 상황과 목표를 공유해 주셔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서 방법을 찾으려 함께 노력하며 팀 비즈니스를 풀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스폰서님의 성공에 여러분의 스폰서님은 여러분의 성공에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업이 잘 되지 않을 때도 잘 될 때도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스폰서님과 항상 나의 사업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며 기본적인 스폰서님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유대관계가 있어야 리더님들이 피치 못한 사장이 생겼을 때 스폰서님이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의 스폰서님이 어떤 스폰서님이셨으면 좋겠나요? 친절한 스폰서님, 뭐든 다 해주는 스폰서님, 미팅을 잘해주는 스폰서님. 그럼 반대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파트너님을 만나고 싶으세요? 스스로 알아서 잘하는 파트너? 말 잘 듣는 파트너? 소개 잘하는 파트너? 여러분, 나는 누군가의 스폰서이기도 하고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파트너가 되셔야 합니다. 스폰서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배우면서 성장해가는 그런 평범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내가 만약에 부정적이라고 하면 이 부정적인 모습도 빨리 닮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올바른 원판이어야지 올바르게 복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파트너들을 보고 전개하는 사업이 아닌 앞서가는 스폰서를 보고 사업을 펼쳐나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리더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리더로서 파트너님들께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드리고 있죠. 그런데 리더십보다 중요한 건 팔로우십입니다. 김규순 원장님의 석세스코어 들어보신 적 있으시면 다들 아실 거예요. 3십이라는 거. 팔로우십이란 스폰서의 리더십에 협력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리더로서 성장하고 싶다면 팔로우십을 가장 먼저 해야 합니다. 나의 사업에 만약에 정체기가 있다라고 하면 내가 팔로우십을 잘하고 있는지도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리더는 전력 투구를 해야 하지만 따르는 일이 수행이 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스폰서를 존중하고 따라가야 팀워크가 발생이 됩니다. 팀워크를 이루려면 팔로우십을 해야 하고 팔로우십을 해야지만 리더십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스폰서는 여러분을 안전하게 성장하는 데까지 보호해주는 안전벨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팀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모습과 자세를 갖출 때 팀워크가 잘 이루어지며 올바르게 복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리더님이 항상 해주시는 얘기죠.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고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힘으로 우리 팀 갤럭시라는 팀이 단합이 잘 되는 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방향성이 같을 때 나의 비즈니스 그리고 파트너의 비즈니스, 스폰서의 비즈니스가 완벽한 호흡을 맞춰서 우리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리더님들이 올바른 상담으로 마지막 복제까지 이룰 수 있는 리더님들로 성장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영상으로 오늘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동적이죠, 마무리, 그죠? 제가 이거를 연이어 잘 했었으면 더 감동이 깊었을 텐데 항상 제가 조금 부족해요. 네, 강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경원 리더님의 이 상담 내용을 들으면서 저도 한번 이 일을 한번 다시 되새기게 됐어요. 우리가 성공의 8단계라는 가이드 안에서 이 스터디를 하고 이 일의 방향성을 잡고 내가 부족한 걸 채우고 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내가 이 일을 시작할 때 내 꿈을 설정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게 참 어렵죠. 그게 참 안 돼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어렵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공부를 하고 배워가면 사업 설명하고 유산을 소개하는 것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후속 조치하고 상담하고 복제하고 이렇게 단계를 진행을 할수록 우리는 진짜 판매하는 일이 아니라 건물을 빌딩하듯이 뎁스를 빌딩하는 일이라는 것을 한 번 더 느껴요. 그래서 스폰서님 이거 어려워요. 되게 당연한 거예요. 어렵지 않고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하지만 잘 배우고 잘 습득하고 반복하신다고 하면 이 일은 점점 쉬워지실 거예요. 그래서 쉬워지시는 걸 경험하셔야 돼요, 이 일이. 저도 처음엔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을 정말 이 일이 내 일이다 확 와닿았을 때 그때부터 후속 조치가 참 어려웠고 그리고 이 일이 팀워크로 가는 길이다라고 생각할 때 상담이라는 게 되게 와닿았었거든요. 그래서 리더님들도 상담이라는 게 그냥 스폰서랑 이야기하고 내가 오늘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는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동안 생각하셨겠지만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팀을 이뤄가기 위해서 팀을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 우리는 상하관계도 아니고 서로 함께 일을 해가는 데 있어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방향성을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나눠가고 계획을 함께 수정하고 그렇게 가끔 파트너에게 조언을 받기도 하고 당연히 스폰서에게 가이드를 받기도 하죠. 처음부터 잘하는 파트너가 어디 있겠어요. 스폰서 역시 처음부터 잘하지 않았던 파트너로 시작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이 일을 하다 보면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서 나의 잣대로 상대를 평가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게 이 일의 올바른 그런 방향성대로 가지 않나 싶어요. 아까 우리 우경은 리더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팔로우십이 잘 복제가 되는 분들이 결국 본인의 리더십을 세워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제 의견을 제시하는 건 서로에게 참 좋지만 그걸로 팀의 어떤 방향성을 한 방향성으로 가지 않고 약간의 좀 다른 방향성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상담 해보시면 이 성공의 8단계 잘 진행하실 수 있고 매일매일 반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상담 강의한 걸로 이제 마무리하고요. 아까 그 동영상 보면은 되게 감동적이죠. 엄청 찡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팀을 이뤄가고 함께 동행하는 것들을 이렇게 가슴 깊이 하는데 전에 우리 이수용 스폰서님이 한마디 해주셨었어요. 옛날에 그 가을매 그 뭐죠? 기러기가 이렇게 같이 날아갈 때 바이너리 얘들도 바이너리라고 너무 재밌었죠 그때. 네.
보면서 피식피식 웃었던 게 우리 스폰서님이 예전에 그렇게 얘기해 주셨던 그 개그가 생각나가지고 피식피식 웃었는데 네, 재밌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제 방으로 나눠서 한 주 동안 있었던 얘기 함께 나눌게요. 오늘은 저희가 운영진 회의에서 말씀 서로 의견 나눴는데요.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1번 방은 최하진 리더님이, 2번 방은 이지희, 3번 방은 우경은 리더님께서 피드백 주실게요. 제가 방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스폰서님께서는 아무 방이나 오시면 돼요. 원하시는 방으로 선택해 주세요. 네. 다 오신 건가? 경은 리더님 쪽이 이제 오시나? 네, 이제 오시네요. 네. 간신히 발표했어. 네? 간신히 한 1분 발표한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중간에 끊겼어요? 아니 제가 1번 방을 하다가 1번 방은 사람이 많으니까 짧게 하다가 네. 여유 있게 했더니 너무 여유를 부렸나 봐. 너무 여유 있게 하셨구나. 그랬나 아, 봐요. 그러면 강수영 리더님 마지막이셨어요? 네. 아, 그러셨구나. 네, 그러면 이제 발표 한번 나눠볼게요. 1번 우리 하진 리더님. 네네. 저희 그 방에 리더님들 참 좋은 얘기 너무 많이 공유해 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윤여진 리더님 사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고민인 게 있었는데, 자동 주문을 하고 있었던 저희 파트너분께서 사실은 사업의 비전이 없어 보였어요. 없어 보였고, 그냥 소비자로서 3BC는 열었지만, 그냥 자동 주문을 건 정도였는데,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너무 영양제가 많이 남았다. 그래서 자동 주문을 취소하고 싶다. 이렇게 연락이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받고, 아직 좀 시간이 있으니까 좀 생각해봐요. 왜냐면 지금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좀 날아가면 좀 아깝잖아요. 해놓고서는 좀 고민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그리고 너무 많이 남은 거예요. 사실 그래서 거의 안 먹었다 싶게 계속 그동안 계속 쌓여놓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안 먹었어요. 저것도 안 먹었어요. 얘기가 나와서 오늘 이제 만나면서 우리 이제 이번 주면은 자동주문 결제가 되니까 제가 전화해서 뭐 이제 아직 얘기가 없으신데 그냥 결제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 돼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만나자라고 얘기를 해서 오늘 이제 만나서 직접 얘기를 나누는데 사실 그 자동주문 취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되게 많았고 왜냐면 여기서 취소를 하고 포기해버리면 이 친구가 더 이제 열심히 안 먹을 게 분명하고 그래서 그게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으면서 또 이게 너무 약이 많이 이게 영양제가 많이 남았다고 하니까 그러면 밀어주기도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좀 하면서 고민이 됐었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할까 하다가 제가 정말 궁금했던 거는 이렇게 영양제를 안 먹고 쌓아놓으면서 왜 계속 주문을 할까가 궁금하잖아요. 근데 왜 할까? 그리고 애초에 리셋을 처음 시작했을 때도 열심히 안 한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아주 편안하게 어차피 그냥 미루면 되니까 아니면 취소하면 되니까라는 생각으로 진짜게 이거 근데 이렇게 많이 안 먹고 있을 거면 뭐 따로 하냐고 하지 말라고. 근데 진짜 궁금한데 이러면서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 유사나 제품이 좋니? 근데 먹었어야 좋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먹었으면 좋은 걸 알 텐데 먹지도 않았는데 왜 계속 하고 있냐라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사실 저를 만나기 이전에 그 무슨 되게 좋은 유치원에 아이를 보냈었더라고요. 근데 그 유치원에 있는 학부모들이 전부 다 유산화를 하고 있었대요. 유산화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고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본인은 그분들하고 유산화를 하고 싶지 않았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일을 하는 워킹맘이고 그분들 이제 전업주부시다 보니까 그분들은 서로 막 잘 만나서 있는데 본인은 약간 마이너로 있었던 거예요, 포지션이. 그래서 친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분들이 뭐 추가 수입 이런 거 얘기하는 건 다 듣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 그것도 좀 부러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러웠다. 근데 대표님이 그 얘기해서 저는 좀 자기랑 같이 사업하는 입장이니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에 하고서는 이제 자동 주문을 하다 보니까 고민은 언제부터 수입이 생기는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런 거 이해를 못 했던 거죠. 보상이나 이런 거를. 그래서 제가 앉혀놓고 제가 원래 이렇게 동그라미를 대놓고 막 그리는 사람은 아닌데 제가 오늘 특별히 대표님을 위해서 그려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의 포지션이 어딘지를 이제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 오른쪽 라인에 포인트가 쌓이고 있는 상태죠. 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이제 추가 수입이 생기시려면 왼쪽에 이제 파트너들이 생기셔야 된다. 근데 지금 이렇게 안 먹어서야 이게 생기겠냐. 본인이 효과가 있어야 누가 물어보기라도 하지. 근데 뭐 안 생길 거 아니냐. 그래서 방법은 대표님이 추가 수입을 얻고 싶고 이렇게 좀 더 빨리 비전을 보고 싶다고 하면 일단 먹고 열심히 먹고 먹으면서 그 주변에 누가 영양제 얘기를 하거나 다이어트 얘기하고 변비 얘기하고 뭐 아토피나 비염 얘기하고 건강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소개를 해달라. 내가 전문가를 아는데 이분한테 설명 들어봐라. 나도 이분 설명 듣고 먹는데 좋다라고만 이렇게 해서 연결만 해주라. 그러면 대표님이 하고 싶다는 그 추가 수입이 잘 될 수 있도록 내가 우리 위에 스폰서님들 대단한 거 아시죠? 막 이러면서 제가 유선영 스폰서님 한 번 뵌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 너무 열정이 뭐 대단하시더라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힘써주실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영양제 안 먹는 거에 대해서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알약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약을 못 먹어서 안 먹고 있었고 알약을 먹었는데 체했고 토했고 막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먹어보고 싶대요. 그리고 오메가3는 씹어서도 먹더라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영상도 보여줬어요. 이제 아 그래요? 그래서 애들도 먹이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있는 걸 어떻게 소진할 것인가를 얘기하다가 지금 있는 게 너무 충분하니까 먹으면서 요걸 A군이라고 치면 자동 주문을 B군을 하나 더 만들어서 그거는 이제 스킨케어 라인으로 하는 건 어떠니? 라고 했더니 좋대요. 그래서 이번 달은 그러면 자동 주문을 스킨케어 라인으로 해서 하고 엇박자로 이제 이게 소진이 될 때까지 A군, B군 해가지고 하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걸 그냥 미루거나 그냥 아니면은 왜 안 먹었어요? 이 얘기만 계속 한다거나 그랬으면은 별일이 안 생겼을 텐데 그럴 거면 정말 궁금했던 걸 물어봤더니 좀 얘기가 깊어지지 않았나. 그리고 오히려 그분이 왜 하는지를 몰랐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살 빼고 싶다고 해서 한다고 생각했는데 리셋도 제대로 안 하니까 좀 왜 저러는 거야 이런 생각이 되게 많았는데 좀 깊은 얘기를 나눈 것 같았습니다. 네, 네, 네. 고생하셨어요. 진짜 이제 일을 배워 가시면서 또 좋은 경험 하셨어요. 후속 조치 하신 거예요. 내가 그분이 어찌 뭐든지 그렇잖아요. 이유 없는 행동은 없어요. 그죠? 이유 없는 결과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거 하나도 그분이 그 이유를 찾는 거, 그 이유를 내가 물어봐야 알아요. 물어봐야 알고 또 그렇죠. 또 우리도 배워가는 입장이라 내가 뭔가 위기가 왔을 때 물어보게 되죠 또. 그죠? 예. 근데 이런 것을 조금 미리미리 대처하면서 하시면 이 일이 조금 더 수월하실 거예요. 긴장감도 좀 덜 하면서. 근데 핵심은 뭐예요? 우리 윤여진 리더님께서 그분이 도대체 왜 하는 거야? 그 말의 의미 안에는요. 도와주고 싶은데 이유를 모르겠으니까 어떻게 도와줄지 모르겠는 거잖아요. 그 도움을 어떻게 줄지를 질문하신 거예요. 그죠? 그런 거. 그러다 보니까 그 포커스가 찾아진 거죠. 이제 꾸준하게 후속 조치하시면서 이분이 사업으로 잘 이끌어 가실 수 있게끔 가이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스폰서님 도움 받으셔서. 네,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이번 방에서는요, 후속 조치 얘기도 많이 나왔고 다들 좋으셨는데 조성민 리더님 사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3월 1일 공휴일이었잖아요. 생각지도 않게 저희 이제 이모 두 분,
외숙모, 저희 엄마 이렇게 해서 점심 식사 약속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저희 집에 잠깐 들려서 저희 아들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니까 얼굴 좀 보고 가겠다고 해서 다 같이 오셨어요. 뜻하지 않게 갑자기 오셔가지고. 네. 그리고서 이제 저희 엄마를 보더니 저희 외숙모는 유산화를 이미 제가 사업 초창기에 네, 사업자로 좀 가입을 시켰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그냥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이렇게 생각나시면 꾸준하게 이제 글루코사민이랑 뭐 바이오 오메가랑 헤파시 이런 거 이제 단품으로 계속 드시고는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엄마를 보더니 형님 왜 이렇게 뱃살이 속 들어갔냐고 깜짝 놀라셔서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나 유산화 하이보지 먹고 이렇게 배가 이렇게 쏙쏙 들어가네 하면서 이제 자랑하신 거죠. 근데 저희 집에 이제 전 제품이 다 있으니까 마침 이제 식탁에 놓여진 걸 다 보더니 이거 다 있네. 되게 막 관심을 보이시면서 이게 뭐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뭐 궁금해하셔서 제가 제품 아예 다 싹 갖고 설명을 드리고 또 이제 다 드셔보시라고 해서 뉴트리밀도 타드리고 하이버지도 타드렸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설 연휴 때 저희 집에 또 이제 이모랑 이제 사촌 동생 부부가 애들이 같이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또 유산화 안내해가지고 제품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모는 이미 이제 하이버지랑 뭐 뉴트리밀이랑 그걸 드시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우리 엄마랑 이제 이모가 외숙모한테 이거 너무 좋다고 뱃살 쑥쑥 들어가고 소화도 잘 되고 변 너무 쉽게 본다 그러면서 그래서 하니까 그래요. 또 지금 프로틴도 이제 같이 섞어서 드시면서 좋다라고 얘기해 드리니까 안 그래도 내가 단백질을 좀 먹으려고 했는데 그거 딴 거 먹지 말고 이거 먹어야겠다 하시면서 다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외숙모가 워낙 뭐 드시는 게 굉장히 많아요. 하여튼 뭐 좋다고 하면 다 드시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홈쇼핑 이런 것도 뭐 노니, 뭐 새싹보리, 뭐 좋다는 건 다 드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드시면 안 된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드셔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영양제 고르는 기준, 네. 그리고 이제 유산균 얘기가 나와서 유산균 딴 걸 또 드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산균 고르는 기준, 그리고 이제 서플리먼트 책을 어찌 갖고 와서 이제 서프를 조금 간단하게 풀어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안전한 걸 드셔야 된다. 네, 그래서 그 옆에 이제 큰 이모는 이제 조용히 듣고만 계셨어요, 사실. 큰 이모도 나름 이제 드시는 게 있는데, 뭐, 고민, 이제, 이렇게 원래 말씀이 잘 없으세요, 우리 큰 이모는. 그러니까 이제 듣기만 하시고, 옆에서 이제 이모가 막, 언니도 이거 먹어보라고 이제 계속 권유했고, 그리고 이제 가셨는데, 그 다음날, 외숙모가 이제 연락이 왔죠. 그러니까 제가 헬스팩도 좀 안 드셨는데 드셔야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때 얘기한 거랑 어제 이제 먹었던 거 다 2개씩 네, 주문해줘 하면서 주문 연락이 왔어요. 근데 하나가 아니라 2개인가 했더니 이제 제가 이제 사촌 동생이죠, 저한테는. 사촌 동생인데 그 이름이 사나예요. 그래서 너는 유산화를 해야 돼. 안 돼. 본인도 그랬거든. 언니 나는 유산화를 해야겠어. 해야 되나 봐. 이거 하고선 1년, 2년이 넘어갔는데 계속 제가 이제 컨택하려고 예비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는 사촌 동생이거든요. 이제 외숙모가 이제 결혼한 지 좀 몇 년 됐는데 애도 없고 살이 너무 많이 찐 거죠. 그래서 얘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얘 좀 먹여야겠다고 해서 딸 주려고 이렇게 다 하나씩 이제 더 주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사촌 동생이랑 그런 김에 또 이제 카톡을 하면서 엄마가 나 먹으라고 이제 주문했더라. 그래서 잘 먹고 또 이제 다이어트에 대한 지금 정보를 좀 계속 꾸준하게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면서 지금 이모랑 외숙모들이 서로 외숙모는 이제 글루코사민 드시고 효과 많이 봐서 나 뭐 글루코사민 먹어서 무릎도 안 아프고 계단 오르는데도 되게 편하고 하나도 안 아프다 너무 좋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 이모는 옆에서 그래 나 글루코사민 먹어야겠네 하면서 서로 얘기하시면서 이제 제품이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친척들이 유산화 다 가족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요. 후속 조치 좀 더 열심히 하려고요. 그래서 온 가족이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은 주문을 받아가지고 되게 행복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뜻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후속 조치 아주 제일 좋은 예 중에도 하나예요. 이게 집으로 우리 요즘 같은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도 그랬는데
집으로 초대하는 거. 많은 사람이 아니어도 집으로 초대해서 내가 먹는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고 그분들에게 이제 제품을 먹어보게도 하고 관심을 갖게도 하고 근데 지금 유산을 드시고 계신 분들이 오시니까 더 경험담이 오고 가면서 거기에 긍정적인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 계시니까 더 오고 가면서 제품 확장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다다음 주 이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사를 가는 계획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우리 파트너님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진짜 제 집에서 부업자 홈미팅을 하고 싶어요. 홈미팅을 하고 싶어요. 왜 파트너님들의 장소 제공을 스폰서가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게 저도 집에서 이러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인을 초대하고 싶어요. 초대해서 이렇게 내 유산화 제품도 알리고 관심 전 이미 설정 다 끝나놨어요. 시나리오가 다 있거든요. 시나리오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서 우리 파트너님들께 제가 성공 사례 공유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저도 조성민 위원님처럼 파트너님 초대하는 거 또 그러면서 또 한 발짝 성장하겠죠. 네, 그럼 하겠습니다. 화이팅이고요. 네, 다음은 우리 3번 방. 네. 네, 3번 방에서 진짜 되게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정말 다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뽑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사실. 진짜 어렵죠. 3번 방은 되게 어려워요. 정말 다들 너무 사례가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그중에서 제가 어렵게 결정한 이분은 말씀하시는 거에 되게 약간 언어의 마술사 같다? 약간 저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너무 잘하시고 너무 멘트가 너무 좋으셔서 공유 받으면 다른 리더님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김서은 리더님 그 아메이 하셨던 분께 전달했던 그 내용 다시 한번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서은입니다. 저는 제가 아메이의 경험이 있을 때 저의 스폰서님이셨고 6개월 때 제가 작년 이제 6개월 전쯤에 만났을 때 너무 전달하고 싶은 말 만나서 얘기를 이렇게 꺼내자마자 손을 이렇게 올려 순서를 치면서 안 해, 나는 안 해라고 3번을 외치고 그 뒤로 저를 피하셨던 분이에요. 그때 그렇게 손사래를 칠 때 제 마음에 많이 스크래치가 남았었거든요. 근데 계속 진심으로 계속 그분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지난주죠. 지난주에 제가 카톡을 보냈고 이제 약속을 이제 내용이 기니까 다 자르고 이제 마지막 약속을 잡은 멘트가 다음 주에 만나서 화요일, 금요일 둘 중에 하루 시간을 내달라. 내가 딱 1시간 언니한테 유산화 얘기를 하고 다음부터 다시는 유산화 얘기 하지 않겠다. 우리가 같은 방향을 한때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꿈을 꿨었던 때가 있었고 그때가 가끔 생각나고 그 정을 생각해서 한번 들어봐 줬으면 좋겠다.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한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만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만났어요. 만나서 차에 이제 제가 태워가서 이제 커피숍에 이제 지하 주차장에 내리는데 제 차에서 문에서 이제 삐그덕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이 차도 되게 오래 탔다. 그래서 제가 맞아 10년 넘었어. 차 바꿔야지.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차 바꾸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바꿔야지. 이제 한 1년 뒤에 바꾸려고 계획하고 있어. 그랬더니 그래? 뭐 어떤 걸로 바꾸려고? 좋은 차? 그래. 당연히 좋은 차로 바꿔야지. 내가 벤츠 탈 거야. 그래서 제가 되게 당당하게 벤츠 탈 거야. 그랬더니 벤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벤츠? 그랬더니 탈 수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하지 탈 수 있지. 이러고서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서 얘기를 하는데 유산화 얘기를 하려고 만났지만 유산화 얘기 꺼내지 않았어요. 그러고 제가 이제 계획한 대로 질문을 했죠. 그래서 육아의 조언을 구하는 것처럼 해서 어쨌든 첫째가 6학년이고 둘째가 이제 학교에 들어갔고 셋째가 이제 막내가 이제 어린이집에 입소를 했는데 첫째 학원 뭐 해? 어떤 거 배워? 사교육비 얼마나 들어가? 이러니까 뭐 한 과목에 25얼마고 뭐 그걸 2개를 하고 둘째도 뭐 이렇게 해서 근데 나는 기본도 안 하는 거야. 근데 100만 원이 넘게 들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그 내용을 다 알면서도 물어봤던 거는 다시 한 번 더 본인의 그런 현실 점검을 이제 본인 입으로 좀 내뱉게 하고 싶어서 그런 현실 점검에 대한 질문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6학년인데 금방 중학교 갈 건데 중학교 가면? 그러고 제가 물어봤더니
그럼 학원비 좀 더 비싸죠? 그랬더니 당연하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둘째가 하고 싶은 거 너무 많다. 이것도 시켜달라, 저것도 시켜달라, 뭐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우리 비주도 크면 그러겠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언니는 이제 애들 좀 적응하면 뭐 하려고? 뭐 나는 그런 고민이 있었었는데 그맘때 언니는 어때? 그랬더니 이제 알바를 구하려고 했는데 이런 조건이 안 되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핑퐁을 친 게 현실 점검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런 답변을 들을 때 경청하고 질문하고 경청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현실 점검이 끝난 다음에는 옛날로 돌아가서 옛날에 우리가 이랬지 뭐 친하지 않았거든요. 회사를 같이 몇 년을 다녔지만 친하지 않았는데 아메이를 하면서 만나서 이제 잠깐 이렇게 스폰서와 파트너 관계였던 거예요. 그래서 친하지 않았지만 그때 회사 다닐 때 언니의 이런 모습이 좋았어. 열정적인 모습. 뭐 그런저런 얘기하면서 되게 재밌게 대화를 하면서 친해졌어요. 정말 그 짧은 오늘 한 2시간에. 그래서 시계를 봤더니 다음 일정에 한 50분 정도 헤어지기 50분 정도가 된 거예요. 저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고민했어요. 아, 그냥 이대로 마무리를 하고 친해졌으니까 다음에 얘기를 할까? 고민하는데 언니가 이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너 오늘 나한테 유산을 얘기한다고 했잖아. 그거 시간 지금 50분 남았는데 얼른 얘기해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 언니 내가 이제 지금부터 그럼 얘기해줄게. 첫 번째 내가 언니한테 얘기를 하고 싶었던 이유는 언니가 지금 계속 아메이 제품을 먹고 있는데 좋은 제품으로 좀 선택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얘기를 해주고 싶었고, 두 번째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정보를 언니한테 주고 싶었는데, 정말 내가 어떤 정보를 듣고 그걸 내가 선택해서 그 혜택을 다 가져가는 것과 내가 그런 정보를 듣지 못해서 그런 기회조차 받지 못하는 거는 난 다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얘기하고 싶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서플 그리고 브로셔 연결해서 마지막에 이제 보상까지 다 풀었죠. 그랬더니 아메이를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보상에 대한 비교 설명에서 하면서 계속 듣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끝나고 나서 중간에 이제 뭐 PDR 뭐 그런 얘기에서는 이제 제가 2주 전에 내과 원장님을 의사 선생님을 상담했다라는 거를 이제 약간 어필도 하기도 했고 좀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다 한 다음에 언니 내가 언니한테 이번에 내가 언니한테 한 번만 1시간만 유산의 얘기를 들어봐 달라고 언니한테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나 지금 내가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 파트너가 잡아주는 미팅도 이번 주에 내가 소화할 능력이 안 돼서 뒤로 미루고 이렇게 스케줄을 잡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빡빡하게 움직이고 있어. 내 얘기를 듣고자 하는 사람한테 난 정보를 주고 있어. 그런데 언니한테만큼은 내가 아쉬움이 남아서 꼭 한 번은 사업 설명하고 싶었다. 그래서 언니는 잘 기억나지 않겠지만 내가 아메이 할 때 파트너로서 언니의 스폰서한테 이제 고마웠던 그런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나는 사실 이 사업을 언니가 정말 하고 싶어. 그런데 언니의 선택을 존중하고 인정한다. 그런데 언니도 타이밍이란 게 있을 테니까 앞으로 언니의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생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1년 뒤든 3년 뒤든 5년 뒤든 언니가 어떤 새로운 일을 찾거나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상황이 달라졌으면 좋겠을 때 혹시 내가 오늘 해준 이런 얘기들이 떠오르는 순간이 온다면 그러면 그때 내가 언니 도와주고 싶다. 오늘 잘 들어줘서 고맙고, 나 약속 되게 잘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약속대로 앞으로 유산할 일자도 안 꺼낼 거야.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제 나 안 피해도 돼. 이제 이렇게 농담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럴 필요 없어. 너 잘 되고 있는 거는 계속 얘기해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야 내가 너한테 덜 미안하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미안해할 필요 없어. 언니, 미안한 감정이라는 거는 누군가 나한테 부탁을 했거나 나한테 어떤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걸 거절할 때 드는 마음이 미안한 감정인 거잖아. 언니, 오늘 내가 언니한테 나는 부탁을 한 것도 아니고 언니한테 도움을 요청한 게 아니라 내가 이러한 것들을 언니한테 도와줄 수 있다라는 정보를 준 거고 도움을 주겠다라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언니가 미안해야 될 상황 아니니까 걱정 말라고 얘기하면서 언니 그때 6개월 전에 내가 언니한테 한번 들어보라 했어. 언니 손살을 치면서 거절했던 거 생각나지? 그게 벌써 6개월이 지났어. 어제 같은데. 그때 내가 주급 20만 원이 안 됐거든?
근데 나 오늘 금요일이잖아. 아까 내가 보상 우리 금요일에 주급 들어온다고 했잖아. 나 오늘 그거 4배 이상 주급 들어왔어. 언니, 6개월이든 1년이든 앞으로도 시간은 갈 거야. 근데 난 지난 1년 동안 이 일이 정말 되는 일이라는 거를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그 경험 속에서 앞으로 내가 삶이 어떻게 변할지 너무너무 잘 확신하고 그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러한 것들 언니한테 도와주고 싶다. 그래서 언니한테도 이게 대안이 됐으면 좋겠는데, 언니도 그 타이밍이 오면 망설이지 말고 그때 나한테 얘기를 해라. 도와주겠다. 그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카톡이 왔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오늘 정말 좋은 정보를 줘서 고맙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에 같이 또 진경